와 미쳤다. 야 진짜 명이나물. 깻잎, 홍자바, 무말랭이, 파래. 한국 밥통 같은 것도 당연히 다 팔고요. 장난감이 다 한글로 된 장난감. 이 마트 한국 아니고 미국 마트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 양념게장에 꽂혔다는데요. 이런 토종 한국 음식 어디서 산 거냐면요. Finally got my hands on the marinated crab from H-Mart. H마트? 한국 사는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한 미국 내 최대 한국 식료품 체인입니다. 미 전역에 97개 매장이 있는데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만약에 H마트 있는 동네를 가면 우리 H마트를 우리가 다 부시자. 약간 이런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마트 고객 절반 이상은 한인이 아닌 현지인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들어가면 바글바글한 게 뭐 흑인도 너무 많고 아시안 너무 많고 특히 근데 웃긴 건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마트를 안 가요. 무조건 장은 한국 마켓에서 봐요. 그게 국룰이에요, 진짜. 일단 한국마트 특유의 시식 코너가 굉장히 많고요. 각종 김치 코너, 파김치, 깻잎김치 이런 것도 너무 잘 먹고 특히 김치를 진짜 김치 섹션은 정말 외국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다양한 한국산 식재료들, 어떻게 새송이 버섯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총각무가 있는데 이 총각김치 영문 표기가 재밌다. 라면 코너, 과자 코너, 근데 우리 과자 뭐 좋아해요? 꿀팁이 애들이 그게 플레이버별로 있으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니버터가 지금에서야 먹어본 애들은 처음 먹어봤으니까 이건 무슨 신세계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했던 거를 한 4, 5년 뒤에 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뻥튀기, 오징어 구이 코너도 있고요. 젓갈, 홍어 같은 토종 발효 음식까지 반찬 가짓수가 어마무시한데요. 그냥 한국마트를 그대로 떠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진열장에 놓자마자 사라지다시피 하는 최고 인기 식품은 바로바로 김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H마트에 완도김 식품관을 개설하기도 했어요. 드라마에서 봤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먹었어. 이런 걸 똑같이 따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걸 먹었던 걸 느끼더라고요. 애들이. H마트, 원래 이름은 한아름 마트고요. 경북 예천 출신 권중갑 회장이 1982년 뉴욕에 낸 식료품 가게로 시작됐습니다. 7, 80년대 다른 한인마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민자들의 구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K푸드 바람이 불면서 점점 확장돼 이젠 기업가치 2조 7천억 원 수준의 큰 유통기업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H마트를 더 이상 틈새 사업이 아니라 문화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올해 한국 식품 수출 누적 판매액을 보면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H마트는 이민자들에겐 한국인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는데요. 2021년 아마존 등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H마트에서 울다를 보면요.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돌아가신 한국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장소, 바로 H마트입니다. 이젠 K푸드 전파기지라는 의미가 H마트에 더해진 거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뽕이 차올라요. 왜냐면 다들 가족들 막 친구들 우르르 막 와가지고 줄 서서 특히 푸드코트를 가면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 열기가. 미국 갈 일 있으면 문화현상이라는 H마트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꽤 힙하다는 것 가끔씩 기억하시면서 흐뭇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가스라이팅. 요즘 미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강도 높은 비판. 원인은 바로 드론입니다. 최근 미국 동부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떼가 연이어 등장해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You got several over here now that are flying around. Two there are flying, one's hovering. Clearly in a formation, there are literally dozens of drones flying around. Not to mention all the ones over here. There's two behind here. Yeah, look. 지난 11월 18일 뉴저지주 상공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동부 연안 여러 주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난 드론들. 목격담에 따르면 비행 소리가 크거나 1에서 2m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드론부터 규제에 맞지 않는 형형색색 다채롭거나 과하게 밝은 불빛의 드론도 출현했고요. 일부는 공중에 뜬 채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감시받는 기분을 느낀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Somebody sees drones, that's one thing. But now you see drones coming back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en you see the drones literally over your house.
Now we're talking about an invasion of privacy. 이후 FBI 신고 창구로 접수된 제보 전화만 약 5,000건, 그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건 100건 정도였지만요.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o I've seen them over my house just about every single night for the past 2.5 weeks. At first, they were more sporadic. I would see 1 to 2, sometimes 3 of them. And now we're seeing anywhere between 6 to 8 in a single sighting.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도심, 주택가에서만 목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연구 및 제조시설, 육군 기지나 공항 근처, 트럼프 미 당선인의 골프장까지 보안이 민감한 곳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스튜어트 국제공항에서는 활주로를 1시간가량 폐쇄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마침내 이 백악관에서 FBI와 국방부, FAA와의 합동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We have no evidence at this time that the reported drone sightings pose a national security or a public safety threat, or have a foreign nexus. To the contrary, it appears that many of the reported sightings are actually manned aircraft that are being operated lawfully. 이어 국방부 펜타곤에서도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발표했고, 연방항공청에서는 뉴저지 22개 지역, 뉴욕 30개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1월 중순까지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고요. 반응도 싸늘합니다. 뉴욕 전역에서 남자 한 명을 일주일 동안 추적해놓고 드론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잠깐, 뭐?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헛소리 하고 있네. 정부에 대한 불씨는 여러 음모론까지 양산 중인데요.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건 4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드론과 다른 비행 궤적, 비행 시 들리는 굉음, UFO가 아니냐는 가설이 있고요. 중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 고고도 정찰기구 사례를 들어 외국에서 보낸 최첨단 스파이라는 가설, 군사시설 인근에서도 목격되었지만 대처가 미지근하다는 점, 전장에서의 드론 활약 시기가 겹치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군사기밀 작전이었다는 가설, 마지막으로 뉴저지에서 운송 중 분실된 방사능 물질을 비밀리에 찾는 중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드론 사태는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격추를 주장하며 화제가 되었죠. The government knows what is happening. The military knows where they took off from. They know where it came from and where it went. And for some reason they don't want to comment. And I think they'd be better off saying what it is knows. And for some reason they want to keep people in suspense. 다만 안전 문제로 실제 격추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미국에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120m 이하의 높이로 드론을 날리는 것이 합법이고, 주나 도시의 지방경찰에겐 드론을 무선으로 차단할 권한이 없거든요. 현행법상 단속도 어렵다고 하네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드론 미스테리. 최근 군사무기로서 큰 활약을 선보인 탓에 사람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평범했던 눈동자에 정체불명의 점화액을 넣었더니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회색, 초록색, 밝은 갈색 등 점화액으로 눈동자 색을 단기간에 바꾸는 영상, 최대 조회수 620만을 돌파할 만큼 미국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트렌드, 미백 점화액을 판매하는 한 회사에서 시작됐는데요. 10mm에 48달러로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등 10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업체에 눈에 달라붙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콘택트 렌즈 대신 해당 제품을 석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기만 하면 아예 홍채 멜라닌 색소를 바꿔 눈동자 색까지 바꿀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심지어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홍보합니다. 해당 업체가 2023년부터 꾸준히 올린 광고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약 5천만. 이를 접한 유저들은 직접 So it's been 3 weeks. All you do is apply at least twice a day and you should see results in a few weeks. 사용 후기나 이용 방법 등의 콘텐츠를 올렸고요. 관련 영상은 수백 개가 넘어갑니다. 이거 앞만 봐도 걱정되는데 정말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비가역적이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파괴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홍채의 기능은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초점을 정확하게 해주는 건데요. 멜라닌 색소를 없애면 마치 홍채가 종이처럼 얇아지면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안압을 조절하는 섬유질 세포에 영향을 미쳐 녹내장을 일으키고 이 여파로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업체에서 사용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 과정이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FDA는 2024년 10월 결국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테일러 스위프트의 파란 눈을 가져보세요, 렌즈 대신 이 제품을 쓰세요 하는 광고 영상 올라오지 않고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후기들도 사이트에서 모두 내려갔지만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업체의 광고 영상이 알고리즘을 통해 국내 SNS에도 노출되면서 판매처와 한국인 후기를 찾는 댓글이 종종 보이고요. 직구로 10,000원에서 70,000원 사이의 값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직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허가되지 않았다면 사용 시 부작용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채의 색깔을 바꾸려는 열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막 타투라고 불리는 각막 색소 침착술이나 홍채 임플란트 등을 통해 색을 영구적으로 바꿔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미 실명을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치료적 목적으로 각막 콘탁에 대한 각막 타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컬러렌즈처럼 눈동자색을 패션으로 인식해서 뷰티템으로 정착한 지 꽤 오랜 기간이 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렌즈만 끼면 안 되나 싶은데 서구권에선 우리나라보다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홍채의 색도 다양하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희귀한 색상에 대한 선호도나 열망이 생긴다고 하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사상체질 진단법처럼 특정 눈동자색을 가진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믿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단순 미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백 점화액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이미 사용한 경우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홍채의 색을 바꾸고 싶다면 단연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연히 컬러 소프트 렌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만 착용하고 빼면은 그냥 다시 내 눈이잖아요. 그렇지만 렌즈도 오염물이나 먼지가 묻어있을 경우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염증,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눈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어떤 트렌드보다 건강한 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되는 데다가 강한 한파까지 겹친다는데 3년 전 날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이분들은 아시죠? 얼주가 협회장과 부회장이냐며 단 2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먹는다. 이른바 얼주가. 엄동설안에도 얼주가만 고집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잖아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지만 외국에서는 커피를 뜨겁게 마시지 차갑게는 잘 즐기지 않는다고 해요. 왜 커피에 물과 얼음을 타냐며 극혐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대세 음료가 됐다고 합니다. CNBC는 최근 미국인이 아이스 커피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이스 커피를 그것도 자주 마신다는 건데요.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지난해 아이스 커피 매출 규모는 177억 달러,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고요. 미국 소비자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이 매일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can be 10 degrees and still be falling, and there'll be people who will be clutching their cold brew coffees as they walk to work. And that was not the case until relatively recently. 이 같은 트렌드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엔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 체인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메뉴에 포함하면서 대중화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차가운 음료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새 매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던킨, 더치브로스 같은 업체들 또한 아이스 커피 등 찬 음료가 매출 효자라는데요. Oh my gosh, wait, this is so good. 이른바 Z세대, 젊은 소비자들이 특히 아이스 커피를 즐긴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미국인 2명 중 1명은 하루도 빠짐없이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씁쓸함이 강조되는 뜨거운 커피보다 맛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달콤함, 취향에 따라 시럽과 토핑 등을 넣어 커스텀할 수 있어 아이스 커피를 선호한다는데요. 아이스 커피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기도 합니다. 높아진 기온에 차가운 음료를 찾는 본능적인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병이나 캔으로 된 아이스 커피도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그럼 얼주가의 나라, 한국은 어떨까요? 아이스 커피의 인기는 놀랍게도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춘 남녀가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빨대로 나눠 마시는 사파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이스 커피가 100년 전 경성거리에서도 유행했던 거죠. 추워요. 근데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10잔 중 9잔꼴, 겨울에도 10잔 중 6잔꼴로 차가운 음료가 팔리는 상황. 한국인들은 왜 한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찾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급한 사회 분위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뜨거운 커피와 달리 아이스 커피는 빨리 마실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요. 노동 강도가 세어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열이 많이 나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빨리 그거를 덜 수 있는 상황이 차가운 얼음을 마셔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일에 치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직장인들은 일하다가 잠깐 쉬고 싶거나 혹은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커피 믹스를 주로 타먹었잖아요. 아이스 커피도 비슷한 맥락이란 겁니다. 한국 음식이 뜨겁고 매운 편이니까 식후에 보리차나 탄산음료 대신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겐 필수인 커피. 여러분도 얼죽하신가요? 아메리칸 드림하면 떠오르는 캘리포니아주. 전 세계적 기술 허브 실리콘밸리와 화려한 명성의 할리우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자리를 위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우보이로 유명한 텍사스. 최근 유명 기업들이 텍사스주로 적극적인 이주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1년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긴 데 이어 올해 X 본사도 이전시켰고요. 140년 넘게 캘리포니아에서 터줏대감 행세를 해왔던 미국의 2등 에너지 기업 쉐브론도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약 465개 기업들이 텍사스에 합류했고 그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눈을 돌리는 것은 기업들뿐만이 아닌데요.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 순 유출 인구 34만 명 중 30%가량이 텍사스로 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이게 또 지역 인구의 이동은 곧 납세자의 이동이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약 800억 달러의 세수를 손실, 텍사스는 약 310억 달러의 세수를 얻었고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40만 규모의 소도시였던 텍사스의 오스틴시에는 IT 공룡 기업들뿐 아니라 각종 스타트업이 몰려들어 실리콘밸리의 라이벌 실리콘 힐스가 형성되면서 현재 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는 어떻게 새로운 아메리카 드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텍사스는 모든 게 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지하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데다 집지을 공간이 참 많은데요. 때문에 주택 공급이 넘사인 데다 관련 규제도 적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의 저렴한 집값을 자랑합니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매우 높거든요. 그 덕에 부동산 가격을 드높이는 무리한 투기가 거의 없기도 하죠. 게다가 세계 최대 석유 단지로 오랜 기간 이름을 날릴 만큼 기름값도 미국에서 가장 싼 편이고 친환경 정책으로 환경 규제를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보다 에너지 비용도 저렴해 생활비가 덜 들고요. 특유의 친기업 정책이 만든 낮은 세율이 이주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CEO들한테 물어보면은 텍사스의 세율, 세금 제도가 상당히 기업들의 호의적이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 있고 주에 사는 사람들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고 규제 제도가 좀 엄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텍사스는 기업 활동에 호의적인 규제 제도, 주민들과도 마찰이 좀 덜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새 시설을 만드는 데는 좀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은데 텍사스에는 이런 반발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14.4%에 달했던 반면 텍사스는 주 차원의 소득세 부과가 없고요. 법인세 또한 캘리포니아는 8.84%인데 비해 텍사스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프랜차이즈세가 있다지만 그 또한 세율이 0.375에서 0.75%로 지극히 낮거든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나라도 텍사스 갈 듯. 이렇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는 대신 높은 인구 증가율 덕에 쏠쏠하게 들어오는 판매세나 석유와 가스가 텍사스 주 수입원으로 작동하며 주와 주민, 기업이 상부상조하는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또 좋은 인프라와 일자리로 인해 인재가 몰려들다 보니 인력 확보도 수월한데요. 텍사스에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고 나사, 우주항공청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오스틴시나 휴스턴시, 달러스시 중심으로 기술, 과학, 고급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들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제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텍사스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비롯 다양한 제조업 기업이 텍사스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삼성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인 텍사스 도로까지 있을 정도로 삼성에서 활발히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도 텍사스가 이 같은 경제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강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 당선인의 주요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텍사스 주요 산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주는 혜택은 감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반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주에서 주는 혜택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인건비, 쉽게 구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는 계속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텍사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또 궁금한 도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Ye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한국 등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며 다시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It's a money machine. We have the worst trade deal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they're a rich country. No, we have to start. We canno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Under my leadership, we're going to take other countries' jobs. Did you ever hear that expression before? I will give you the lowest taxes, the lowest energy costs, the lowest regulatory burden, and free access to the best and biggest market on the planet, but only if you make your product here in America. 중국산 자동차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So we'll put a tariff of approximately 100 to 200% on each car, and they will be unsellable in the United States. Who's going to have higher prices is China. I was the only president ever. China was paying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또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의 보호 관세를 유지해 미국 소형 트럭 산업을 살렸다며 고강도 보호 무역을 예고했습니다. And if I didn't have that tax, the most successful product made in this country is the small trucks. If I didn't get that tax, South Korea and China would be destroying us now with additional product. We saved them. And in those cases, everyone... 미국의 상징 맥도날드가 불타고 시뻘건 불길이 집과 건물을 집어삼키는 모습이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는 불꽃이 이곳저곳에 옮겨붙으며 곳곳에서 또 다른 화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몸을 피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잿빛으로 변한 도시. 지구 정말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장면인데요.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LA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1월 7일 저녁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11일 11명이 사망하고 18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염 속에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긴급히 대피소로 향했는데요. So having the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번 산불은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현재 서울 면적의 4분의 1 넘게 불에 탄 상황입니다. 이미 만 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1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LA의 낡은 수도 시스템이 대규모 화재 진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물 공급이 쉽지 않고 특히 언덕 지역에서는 수압 때문에 소방 활동이 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산불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LA에는 23만 명 정도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카운티 동부 내륙에서 발생한 이 튼 산불은 다행히도 확산이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한인 교민의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박찬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주택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탈과 절도용이자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This curfew will be strictly enforced and has prevent any burglaries or looting in the area.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이 이 지역 신규 보험 계약을 꺼리거나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워낙 산불이 잦아서라는데 산불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who don't have insurance or fire insurance. I know that's difficult in this area, especially if you're in the fire zone.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대규모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는 임시 주거비, 주택 수리 보조금 등이 즉각 제공되고 복구 작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불의 최초 발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민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이렇게 대형 재난으로 확산한 이유는 기상 조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건조하며 강하게 부는 악마의 바람, 산타에나 강풍이 산불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요. 산타에나 강풍은 초목을 말라붙게 할 만큼 건조해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례적인 겨울 가뭄까지 겹치면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적 요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구 전체적으로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습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토양의 수분이 많이 말라요. 나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불이 이제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월즈는 백인을 조롱하기 위한 광대로 이용됐다. 노골적인 반백인 인종차별. 얼마 전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팀 월즈를 향해 쏟아진 비판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해리스의 유튜브에서 언급한 백인 타코. Like I have white guy tacos and What is like that? black, Like mayonnaise and tuna? What are you doing? pretty much ground beef and cheese. That's and, okay. Do you put any flavor in it? No, they said to be careful and let her know this, that black pepper is the top of the spice level in Minnesota, you know. 이 백인 타코란 매운 것을 못 먹는 백인의 입맛에 맞춰 원조 멕시코 타코와 달리 살사 소스, 칠리 소스를 넣지 않은 간편화된 타코를 뜻하는데요. 2020년엔 한 유튜버가 만든 노래를 통해 곳곳에서 패러디되었던 철 지난 밈이기도 합니다. White people taco night. A white people taco night. 팀 월즈가 주지사로 있던 미네소타주에서는 타코의 검은 후추를 소스 대신 뿌려 먹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친 일종의 백인식 자학 개그인 셈이죠. 게다가 타코 자체가 이벤트성 기념일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거든요. 때문에 그의 지지자들은 월즈의 백인 타코 드립에 소탈하다, 유머러스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배격해온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며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2016년 상원의원 요리대회에서 월즈가 여러 향신료를 사용한 터키 타코 요리를 선보여 우승한 전적까지 꺼내와 그를 거짓말쟁이라 비난하며 일명 타코게이트까지 열려버립니다. 아니 1분도 채 되지 않는 고작 음식에 대한 짧은 농담 때문에 이렇게까지 불탄다고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 선거철마다 음식은 꾸준한 이슈거리입니다. 유세 때 먹는 음식은 후보에게 지뢰밭이 될 수 있다 라는 격언까지 따로 있을 정도죠. 왜 우리나라도 한창 유세 음식으로 국밥이 핫했잖아요. 후보들이 추운 날씨에 시장을 돌며 뜨끈한 어묵을 호호 불어먹는 모습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데 특히나 미국은 그 큰 대륙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니 어떻겠어요. 대중 앞에서 민족성, 상징성이 담긴 유세 음식을 먹거나 언급한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미움을 샀던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축제일에 타코볼을 먹는 사진을 올리며 히스패닉 지지율을 올리려 시도했고요. 그보다 더 이전인 2000년 대선에서는 조지 부시가 고향인 텍사스에서 바비큐를 먹는 모습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죠.
미국 첫 흑인 대통령, 하버드 출신의 버락 오바마도 2007년 대선 초기 자신의 엘리트 이미지가 가진 한계점, 대중과의 거리감을 타파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시골 동네 아이오와의 한 옥수수밭에서 농부들이 싫어하는 대형 도시 슈퍼마켓 홀푸드와 그들의 수입원과는 거리가 먼 고급 샐러드 채소 아르굴라를 언급한 아르굴라 게이트 사건으로 오히려 농부들의 빈축을 사게 됩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택한 방법도 결국 음식이었죠. 아르굴라 게이트 이후 오바마는 평소 잘 먹지 않던 핫도그나 햄버거 등의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모습을 미디어에 노출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세 음식 전략은 양날의 검인데요. 대표적으로 2004년 대선, 조지 부시의 대선 경쟁 상대였던 존 케리는 유세 활동을 위해 들른 필라델피아에서 지역 명물 샌드위치인 치즈 스테이크를 주문하며 토핑으로 스위스 치즈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비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치즈에 무슨 문제라도? 당시 철강 공장이 많은 노동자 도시 필라델피아에서는 치즈 스테이크에 저렴한 가짜 치즈 위즈를 주로 넣었고 입을 크게 벌리며 개걸치를 먹는 것이 일종의 국룰이었는데요. 존 케리는 고급 치즈인 스위스 치즈를 익숙하다는 듯 주문한 뒤 조심조심 작게 베어 먹는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지역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되려 비호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월즈와 벤스 두 부통령 후보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민 유권자들을 공략 중인데요. 월즈는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자칭하며 유세 운동을 벌이고요. 벤스는 중공업지대에서 자수성가한 변호사로서 가난했던 과거를 내세워 서민층과 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팀 월즈의 백인 타코 또한 유세 음식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전략의 일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정치인에 대한 민심이 좌우될 수 있다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은 음식으로 인해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적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